그 친구가 먼저 고백을 하더라고요. 실은 여자분이 먼저? 네, 오빠가 좋았다. 오빠 좋아서 오빠를 따라다녔고 난 오빠가 먼저 날 꼬신 것 같은데 왜 내가 꼬시게 되는지 모르겠다. 저희 오늘 방송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초대석입니다. 가장 용감하고 실행력 넘치는 포밀리 분이 바로 신청을 하신 분이 있어요. 얼굴을 보신 분도 있고 닉네임으로 잘 아시는 우리 그 포밀리 분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들어오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고 우리 포밀리들. 안녕하세요, 하바입니다. 방금 전까지 채팅창에서 채팅 치고 계셨던 돈하바님입니다. 돈하바님. 하바님 오셨는데 오늘 간단한 경험담 몇 개를 좀 들려주신다고 해요. 어떤 경험담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우선은 연애에 대한 경험담입니다. 연애에 대한 경험담. 네, 그러면 한번 들려주세요. 어떻게? 뭐 최근 이야기는 아니고 3년쯤 전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 마음 공부랑 좀 많이 닿아있었던 것 같아요. 3년 전 저는 마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포밀리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 30분, 자기 전에 명상 1시간. 특히나 저는 밤에서 술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는 날도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만취를 해도 명상을 매번 빼먹지 않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주파수라는 게 너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오늘 되게 좋다, 오늘 하루 최고야, 내 인생 너무 좋아, 그러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근데 그런 나날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딱 나타난 거예요. 손님으로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저를 보고서는 저랑 그날 술을 마시자는 겁니다. 손님이요? 손님이랑 술 마실 수가 있나요? 마실 수는 있는데 잘 안 마셔요. 제가 좀 약간 마실 수 있는데 비즈니스적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다음날도 오시고 다다음날도 오셔서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하바님을 보러? 네, 매일매일? 네, 3일째 돼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막 그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오늘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날 마셨거든요. 근데 마시고 나서 거의 한 2주 동안을 매일 봤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출근하는 시간에 같이 출근한다던가, 아니면 그 친구가 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 같이 퇴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친구가 저랑 출근하고 그 친구 집에 간다던가. 그럼 그걸 거의 한 2주 동안 매일 했었는데 2주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먼저 고백을 하더라고요. 실은 여자분이 먼저? 오빠가 좋았다. 오빠 좋아서 오빠를 따라다녔고 난 오빠가 먼저 날 꼬신 것 같은데 왜 내가 꼬시게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꼬신 적이 없다. 그러다 이제 그 친구가 연애를 하게 됐어요. 주파수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됐는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연애하면은 마음 공부가 소홀해져요. 그 친구랑 맨날 술 마시면서 논다고 오라클 채널도 잘 안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올라갔던 주파수가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 친구를 만날 자격이 있나? 내가 이 친구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 안쪽에 저는 나는 사랑받기 힘들어. 사랑받으면 안 돼.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자격이 필요해.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올라올 때쯤 그 친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장거리인 상태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즐겁게 데이트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친구를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헤어져 라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생각이 아닌데 계속 그 생각이 올라오고 있고, 난 이 친구가 너무 좋은데 왜 이 생각이 올라오나, 오늘 내가 조금 이상한가, 아니면 멀리서 와서 피곤한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나서 딱 2주 있다가 1주일 2주 있다가 그 친구가 잠수를 타고 오빠한테 마음이 식었어 라면서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파수 하나만으로도 삶이 엄청 다이나믹하게 변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때 그 좋은 주파수 속에 얼마나 머물렀을 때 그런 일이 좀 일어났나요? 제가 깨어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한 20시간 정도 깨어서 살고 그러면 잠을 안 자요? 한 4시간 자니까요. 4시간 자니까 그 20시간 중에 12시간 이상 가만히 있는데도 오늘 최고야, 길 걷는데도 너무 좋아, 그러고 있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거의 그랬으니까요. 왜냐면 일할 때는 항상 기분이 좋았고 손님들한테도 너무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손님들한테 더 좋은 마음들 많이 줬었고 그리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막 공부하고 막 명상하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주파수에 머물 수 있었던 하바님만의 비법이 명상이다. 그래도? 저는 명상이었다. 좋은 주파수에 머물렀던 기간은 어떻게 돼요? 그때 거의 한 4개월 정도 이상을 계속 머물렀어요. 4개월 정도? 방송도 열심히 챙겨볼 때죠 그때가? 열심히 챙겨봤었죠. 방송도 챙겨보고 뭐 영상도 하루에 얼마나 보셨나요? 영상 하루에?
영상 2-3시간 이상 봤던 것 같아요. 2-3시간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배경음을 깔아놓고 사는 거죠. 아, 컴퓨터 하거나 사진 틀어놓을까? 작업하거나 하면은 미리 틀어놓기도 하고, 가장 많이 틀어놓을 때가 샤워할 때. 충카님 목소리가 무척 밝고 명쾌해서 샤워할 때 잘 들립니다. 아, 샤워할 때 잘 들려요? 네, 물소리 너머로 들려요. 아, 근데 그 연애를 하면서 주파수가 낮아지고 방송도 좀 잘 안 챙겨보고 명상도 안 하면서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죠? 여자친구랑 같이 방송을 볼 생각은 안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 공부에는 그 네. 거부감이 있는 친구였어요. 아, 여러분들 제가 농담처럼 그런 말 한 적 있죠? 아, 패밀리 분들이 꼭 연애만 하면은 방송도 안 들어오고 마음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다가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본인 인연과 대판 싸우고 그때 다시 와갖고 마음 공부 열심히 하더라.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안 하니까 좀 잘 안 됐다라고 하시죠? 네, 여러분들, 네, 마음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애해도 행복한 사랑해도, 네, 마음 공부 조금씩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경험담 있으시다고? 또 다른 경험담도 사실 인연에 관한 겁니다. 되게 저 오랜 친구가 하나 있어요. 15년, 16년 알고 지낸 친구인데, 그 친구랑 2019년도인가? 그 당시 이제 썸 타던 여자 문제로 연애 조언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왜 내 조언을 안 들어줘? 내가 그렇게 조언했는데 왜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해? 너랑 연락 안 할 거야? 네네. 해놓고 저한테 이제 손절을 했죠. 저는 손절을 당했고, 네. 그 친구랑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었죠. 네. 행동하지를 못했었던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어떻게든 화해하고 싶다, 뭐라고라도 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생각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충카님의 방송 중에 3.15 기적이 일어난 일기, 그 방송 보고 나서 이거 너무 좋다, 써보자 이렇게 해서 그날 네,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드리자면은, 그게 3.15 기적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3.15에 일어날 일을 미리 쓰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3.15 일기를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9월 4일이잖아요. 그럼 뭐 9월 7일 일기를 지금 쓰는 거야. 근데 뭐 예를 들면은 9월 7일 날 뭐 나한테 20만 원이 들어왔다. 9월 7일 날 철수를 만났다. 뭐 9월 7일 날 뭐 영희가 나에게 치킨을 사줬다. 이런 식으로 미리 일어날 일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3.15 기적 일기라는 책인데, 그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바님이. 네,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 친구한테 사과를 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카톡으로 답장이 왔다. 답장 내용은, 내가 지금 당장 너랑 옛날처럼 지낼 수 없지만 너의 사과가 너무 진심이었으니까 카톡으로 연락이라도 하면서 천천히 다시 친해져보자 라는 연락이 온다 라고 적었어요. 그 일기를 쓰고 일주일에 거쳐서 그 친구에게 손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제 손편지를 붙여야 되는데 그 친구 집 주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남아있는 주소들을 다 선물했던 기록들을 찾아봤을 때 직장 주소가 남아있어요. 그 당시 그 친구의 직장이 가족들이 하는 그런 거였어요, 아마. 아, 가족 기업. 네, 그래서 가족이 받겠다. 그리고 거기 어머니도 일하고 계시고 그런다고 했으니까 보내면 어떻게든 받겠다. 그쪽으로 보내자 라고 해서 보냈죠. 그리고 보내고 나서 딱 일주일 있다가 제가 쓴 거랑 똑같은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 와가지고는 편지 받았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 당장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연락이라도 조금씩 하면서 다시 친해져 보자. 다음 주에 군산에 갈 거니까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라는 연락이 왔었어요. 사실 그것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 뒷이야기가 되게 더 신기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쉬니까 저는 당연히 그 다음 주 주말에 와서 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일에는 이제 꾸준히 마음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카페 가서 그냥 책 읽고 수정 앞에 놓고 책 읽고 막 그 마음 공부하는 거 해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카페에 앉아있는데 그 친구가 그 카페에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친구 부산 살았거든요. 네, 부산 사는데 군산에 왔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군산 사람인데 부산으로 일 때문에 이사를 갔다가 주말에 군산에 온다, 그 다음 주에 온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은 주말에나 보겠지 싶었던 거죠. 왜냐면은 평일에는 일을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니까. 근데 평일에 부산에서 군산에 딱 있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랑 있는데 저도 멍했어. 얘가 왜 여기 있지? 제가 왜 저기서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닌데 그냥 우연히 군산에 있는 하필이면 거기서. 심지어 저도 그냥 우연히 공부하러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또 만나. 우연히 간 카페여서 우연히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친구랑 그 친구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친구를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네가 연락해가지고 만나자 그러지 않았냐. 근데 전혀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우연히.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참 그런 이야기 하다가 되게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편지를 하루만 늦게 보냈으면은 그 편지를 못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편지가 왔던 날이 본인이 퇴사한 날이래요. 퇴사한 날.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군산에 올 수 있었던 거래요. 일을 그만둬가지고. 그러니까 하루만 늦게 갔으면은 편지를 못 받을 수도 있었다. 못 받았죠. 못 받았다. 저도 답장을 못 받았을 거고. 네. 뭐 다시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3.15 기적 일기에 썼던 게 카톡 내용까지 그대로. 네, 그대로 온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답장이 올 거야라고 썼는데 답장 내용까지 똑같이 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신기하죠, 여러분들. 사실 포뮬리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재회를 원하시는 분 되게 많았는데 뭐 이게 연인과의 재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인연과의 재회, 그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되게 복잡하게 많은 걸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바님 복잡한 게 아니라 아까 그 연애를 하게 된 것도 좋은 주파수에 머물러서 하는 거고, 이 두 번째는 내가 미리 이루어질 일을 미리 적어보고 그러고 나서 그걸 쓰면 사실은 굉장히 기분 좋으셨죠. 네. 좋으면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좋은 주파수에 머물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카톡도 그대로 오고 예기치 못하게 약속도 안 잡았는데 군산 어딘가에서 우연치 않게 딱 만나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런 일이 펼쳐졌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어떤 일기장을 쓰셨어요? 항상 쓰던 일기장? 물어보네요. 그때 그냥 지피는 나무 일기장 집어서 썼어요. 글씨 쓰자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글로 쓰자. 그냥 네. 어디다 쓰는 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다 쓰자. 보통은 생각으로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글로 쓰신 거잖아요. 네. 어떤가요? 좀 차이가 나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되게 한자 한자 정성 들여서 썼거든요. 한자 또박또박. 확실히 마음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것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바님이 글씨 진짜 잘 쓰세요, 여러분들. 거의 뭐 프린트하는 것처럼 정말 잘 쓰시거든요. 근데 또박또박 썼으면 더 대박이었을 거예요, 그죠? 써놓고 계속 다시 보셨나요? 아니면 잊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일기장에 제가 그렇게 썼잖아요. 제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쓰고 나서는 그 친구한테 보낸 편지만 쓰는데 집중했어요. 편지만? 네, 왜냐면 제가 보냈기 때문에 답장이 온다라는 걸 썼기 때문에 일단 내가 보내자라고 했고, 사실 3.15라고 썼지만 편지 쓰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결국엔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건가요? 정확히는 일주일 조금 넘어, 한 2주 정도. 왜냐면 답장 오는 것까지가 2주였었고요. 그게 3.15 기적 일기인데, 근데 꼭 3일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바님처럼 뭐 1, 2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3일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는 그런 이제 예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3일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난 일주일 뒤에 요거 할래, 그거 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하바님은 내가 편지를 보냈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답장할 거야 라고 일기에다가 써놓고 그러고 나서 편지 쓰는 데다가만 집중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어차피 편지를 써야 연락이 올 거잖아요. 왜냐면은 3.15 일기에다가도 내 편지를 받고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온다라고 썼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했다고 하네요. 일단 우리 하바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혹시나 뭐 오늘 나오셨는데 혹시 어떤 소감 간단하게. 저 진짜 너무 많이 공부하고 가는 것 같아요. 뭘 공부했나요? 제가 경험담을 정리하는 그 과정도 공부였고요. 여기 오는 길도 사실 오늘 창문제 오는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방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는 걸. 오는데 그것도 너무 공부였던 것 같고요. 와서 너무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때 뵈면은 다들 인사해주세요. 저 포밀리들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뵐게요. 어쨌든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바님 여기까지. 박수 쳐주세요.